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민심은 갈수록 싸늘해지는 모양새인데요. 자, 최근 정치권을 향한 민심 어떻게 파악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보수층 지지자들을 만나봐도 아주 강력하게 윤 정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달라 이런 말씀들을 못 하세요. 이제 일부는 대단히 실망도 하고 국회에서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실적을 내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강적들 같은 데 나오면은 윤 대통령 좋은 말씀이나 이런 거를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양쪽 다 지지층들이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고 대선 때 비호감 선거가 그대로 이어지는 모양새죠. 많은 분들이 정말로 정치권에서 마음이 떠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그게 중도층이 늘어나는 거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중도층이 아니라 환멸층이에요. 정치 자체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냥 이도저도 아니고 어떤 이념적인 어떤 중도가 아니라 무관심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줬던 분들 중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이탈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나름 또 실망도 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민주당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또 민주당도 또 지난 정권에서 많은 실수를 했거든요. 결국은 그냥 관망하는 것 같아요. 대선의 연장전이 된 것 같아요. 그 0.7%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주자들이 그냥 있는 거죠. 한 번은 대통령이고 한 번은 이제 제1야당의 대표로 붙는 건데, 지금 뭐냐면은 찍었던 분들도 상당 부분 많이 돌아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 위안이 뭐냐면, 그래도 이재명이 되는 걸 막은 것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거기서만 의미를 찾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찍으려고 해도 지금 저쪽에 사법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민주당 쪽에 사법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뭐 툭 하면 이제 이재명 하면 벌써 딱 떠오르는 게 있고, 아, 저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보다 떠오르는 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실정을 좀 잘 파고들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대안 제시가 아니라 주로 혐오 정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특히 이제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한테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 악마의 이미지를 뒤집어 씌울까,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그 반감들, 혐오, 이런 감정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뭐 강성 지지자들한테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중도층들이 볼 때는 정말 혐오스럽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못하면은 반사 이익을 봐야 되는데 민주당이 전혀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남아가지고 이른바 중도층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 좀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좀 잘하라 그러세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이고 그래도 뭐 이재명이 안 되지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좀 잘하라 그러세요. 정말 신경질 납니다. 그런 소리를 요즘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도층만 떠나고 이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현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쵸. 그건 사실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윤 대통령 지지율은 하락세는 일단 멈춘 모양새예요. 하락세가 멈췄다,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된다, 이렇게 하려면 최소한도 35%는 나와야 됩니다. 29%나 32%는 별 의미가 없고, 특히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도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뭐 우리가 좀 하락세 멈췄구나, 이제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라. 이 지지율이 올라갈 때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올라가면 그 방향으로 계속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다가 지난주에 올라간 걸 보면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그런 외부 요인들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이 결집해서 조금 올라간 거거든요.
자기들이 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서 북한이 뭐 더 싸달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정말 좋아하면 안 되고 사실은 그 비속어 논란이나 외교상의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사건들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지지율을 아직까지 정부 여당에서 반등을 못 시킨 겁니다. 내부적인 동력으로. 그거를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죠. 지금 그 서해 공무원 사건,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그 북송 사건, 그게 있겠고 이재명 수사 지금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냐면은 또 탈원전 뒤지고 있죠. 또 태양광 뒤지고 있죠. 또 감사원에서 이 사람들 쫓아내려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캐비넷 뒤져가지고 하는 거 쉽겠죠. 안 됩니다. 국민들과 용납 못해요. 지난 정권에서 다 망했는데 니들도 그러느냐. 이런 반감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보수 측을 보니까 그런 의도가 나온 거. 할 게 없으니까 계속 여기다 기대를 해요. 예컨대 이재명 수사에서 뭔가 나올까? 탈원전 수사에서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딴 거 몰라도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가면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수사 같은 것들은 우리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사법적인 시스템에다 맡겨놔야 되는 거지. 거기다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그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게 정치 보복이 되는 거고 그것의 부당성들을 국민들이 깨달아 버리거든요. 지난 정권에 수없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아닌데 좀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니까 협치의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거죠 지금. 오케이 자기가 다수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다수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2년을 더 가야 되는데 네.